나이 들어 의지가 꺾이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야지 했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오래 미뤄둔 것도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폰을 봤어요. 어느새 1시간이 지났어요. 오늘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요. 30대엔 퇴근하고도 뭔가를 했어요. 40대엔 바쁜 와중에도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있고 몸이 안 따라와요. 뭘 시작하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자책해요. 나이 드니까 의지력이 약해졌나?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뇌와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에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기력함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무기력함을 의지력 문제로 봐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나이가 들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도파민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동기와 의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20대에는 도파민이 넘쳐요. 새로운 것도 재밌고 뭔가를 시작하는 게 신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저절로 됐던 것들이 이제는 힘이 들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생겼던 의욕이 이제는 억지로 만들어내야 해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의 변화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실패와 상처가 쌓여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경험, 기대했는데 실망했던 경험,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들이 뇌에 기록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1967년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연구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반복된 실패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차피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이 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게 의지를 꺾어요. 시작을 막아요. 이게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살면서 쌓인 경험들이 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기력함이 단순히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훨씬 무서운 신호예요. 무기력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엔 안 해도 괜찮아져요. 그 다음엔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마지막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돼버려요. 이게 굳어지면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무기력은 혼자 오지 않아요. 무기력이 오면 외로움이 따라와요.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연락이 끊겨요. 외로움이 오면 건강이 무너져요.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없고 몸이 자꾸 아파요. 2020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서 무기력과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빠르게 저하됐어요. 무기력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신체 건강,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무기력을 극복하려고 의지력에 기대요. 오늘은 진짜 해야지.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작심삼일이라도 반복하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요. 의지력은 근육이에요. 쓰면 쓸수록 닳아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2008년 플로리다 주립대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연구에서 이걸 자아 고갈이라고 불렀어요. 아침에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린 사람일수록 저녁에 의지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게 더 심해져요. 도파민도 줄었는데 의지력까지 빨리 닳아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루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의지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가지예요. 첫째,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무기력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운동하고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식단도 바꾸고. 이러면 사흘을 못 가요. 뇌는 큰 변화를 위협으로 느껴요. 저항해요. 근데 아주 작은 것은 저항하지 않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딱 5분만 하세요. 진짜로요. 5분 하고 그만둬도 괜찮아요. 5분이 쌓이면 내가 이거 할 만한데 하고 느껴요.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돼요.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세요. 작은 것을 완료하는 경험이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만들어요. 시작이 전부예요.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둘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의지력이 가장 충전된 시간이 아침이에요. 자고 나면 의지력이 리셋돼요. 이 시간을 잘 써야 해요. 아침에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거나 스트레칭하기. 오늘 딱 하나 할 일 정하기. 이 3가지가 습관이 되면 뇌가 오늘 나는 뭔가를 했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 신호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들이 뇌를 깨워요. 셋째,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무기력할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운동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무기력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게 기분을 올리고 의욕을 만들어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10분만 걸어도 돼요. 집 주변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와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시작해요. 넷째, 비교를 멈추세요. 무기력의 연료가 뭔지 아세요? 비교예요. 예전에 나랑 비교해요. 저 사람이랑 비교해요.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랑 비교해요. 그 비교가 나는 안 된다는 신호를 뇌에 계속 보내요. 그 신호가 쌓이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랑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딱 1%만 나아지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1%가 작아 보이지만 365일이면 37배가 돼요. 다섯째, 나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우리가 하루에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만 번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또 못했네. 나는 안 되나 봐. 이 말들이 뇌에 쌓여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말을 바꾸세요. 나는 왜 이러지 대신 오늘은 좀 힘드네 괜찮아. 또 못했네 대신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대신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이게 억지 긍정이 아니에요. 뇌한테 다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신호가 쌓이면 실제로 뇌가 달라져요. 무기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바뀐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들을 매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 주 힘들었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게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무기력이 왔다는 건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요. 단 내일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나이 들어 무기력해지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변하고 몸이 변하고 살면서 쌓인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왜 그런지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만 걸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뇌를 깨우고 몸을 깨우고 하루를 깨워요.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요. 다만 오래 잠들어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 그걸 조금만 흔들어 깨워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즘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요즘 가장 힘든 게 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